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체활동 지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섭취에서 구강관리, 양치질을 하거나 입안을 헹구도록 한다. 마비된 쪽에 빰 부위에 음식 찌꺼기가 남기 쉬우므로 식후에 구강관리를 해주도록 한다. 우리가 음식이 들어오면 식도에서 위 십이지향으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30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30분 정도는 앉아 있도록 한다. 그러면 역류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자, 대상자에게 너무 빨리 먹거나 조급하게 먹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최대한 천천히 식사하도록 돕는다. 자, 그러면 경관영양, 관을 통해서 영양액을 주는 일이 있는데 스스로 삼키고 뱉기가 어려운 분들은 그대로 방치하면 소화기의 일감은 음식이에요.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소화기가 괴사가 돼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그 다하는 순간까지 입으로는 음식물이 들어가고 항문으로는 배설이 되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관을 통해서 영양액을 주죠. 그런 영양을 경관영양, 비위관 영양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줄에 의해서 영양분을 받아먹는 분들은 위중하죠. 그래서 이분들은 대체로 중환자실에 계시죠. 그래서 대상자가 의식이 없어도 식사의 시작과 끝을 알리도록 한다. 자, 의식이 없다라는 것은 무의식 대상자죠. 하지만 청각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예의를 갖추도록 한다는 뜻이죠. 청각의 기능은 남아 있어서 말은 하지 못하지만 다 들어요. 그래서 다 듣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예의를 지켜야 돼요. 개똥이님, 아침 8시에요. 아침 식사 들어갑니다. 아침 식사 끝났어요. 개똥이님, 아침 식사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예의를 지켜라는 거예요. 자, 유동액은 날짜가 지나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그리고 무의식 중이라도 이게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환자가 빼려고 해요. 그러니까 반창고로 잘 고정시킨다. 관이 빠지거나 새거나 영양액이 역류되는지 살펴보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의 상관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호사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보고한다, 알린다. 자, 그러면 적절한 온도는 체온 정도의 온도가 좋다. 이렇게 우리가 한 달 이상 몸져 누워있게 되면 우리 소화기가 약해지고 우리 몸이 알아요. 많은 칼로리를 쓰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몸 스스로가 적은 에너지로 살아가는 체계로 바뀌게 돼요. 장이 허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설사를 하게 되냐? 너무 진한 농도를 주었을 때, 또는 너무 빠르게 주면 소화액과 잘 섞이지 못해서 설사가 생기죠. 그런데 이렇게 와상으로 계신 분이 설사를 하게 되면 탈수가 더 심각하게 오겠죠. 그래서 너무 진한 것을 주어도 안 되고 너무 빨리 주어도 안 됩니다. 입안의 건조와 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입안을 자주 청결히 하고 입술 보호제를 발라주도록 한다. 자, 그러면 3번, 대상자에게 식사 시간을 알리고 앉아있게 하거나 침상머리를 올리도록 한다. 이 관이 잘 들어가지 않으면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주죠. 십이지향이 오른쪽 길로 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 중력의 힘에 의해서 들어가야 되고, 우리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은 모두 중력의 힘에 의해서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부작용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곳에 중력의 힘에 의해서 똑똑 떨어지도록 관을 높은 곳에 놓습니다. 자,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내려가도록 높은 곳에 걸도록 한다. 자, 경관 영양 주입 시 관이 빠지거나 새는지 관찰하도록 한다. 자, 청색증이 있거나 토하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중지하고 잠그고 나서 보고한다, 알린다. 자, 대상자가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하는 것은 좋다.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체를 반자위로 한 채로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한다. 그리고 얼만큼을 섭취했는지 기록을 해야 한다면 기록을 하도록 한다. 자, 투약이라는 것은 약을 먹이는 거예요. 약을 먹인다는 것을 두 글자로 약물을 투여한다. 그래서 투약이라고 하죠. 자, 바를 정자 5번이 나와요. 정확한 양,
정확한 대상자, 정확한 용량, 정확한 경로, 정확한 시간. 이렇게 발을정자가 5번 나온다. 그래서 오정요법이라고 하죠. 이 오정요법을 3번씩 확인하면서 잘 지키면 절대로 의료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의료사고가 나냐면 한 2, 3년 경력이 쌓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오정요법을 지키던 초심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죠. 개똥이약을 착각해서 말똥이를 먹이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초심을 가지고 늘 초보자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정요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정정정 5번. 자, 정확한 약을 정확한 대상자 개똥이에게 정확한 용량 10cc를 정확한 경로 입을 통해서 정확한 시간에 먹이도록 한다. 약을 먹일 땐 어떻게 먹여야 되겠어요? 안전하게 먹여야 되겠죠. 가능하면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로 투약하도록 한다. 자, 이번에 약을 갈거나 쪼개거나 하지 말고 의사나 약사에게 물어보고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확실하지 않은 약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자, 약을 꿀에 섞어 준다든가 술에 섞어 준다든가 이러지 않도록 한다. 자, 그래서 개똥이약을 말똥이를 줬어요. 그러면 입 딱 다물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잘못했어요. 제가 정신줄을 놓았는가? 개똥이약을 말똥이를 줬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약 속에 이분에게 해가 되는 약이 있는지 찾아보고 처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경구약 돕기. 경구는 경추를 지나가는 입이다. 그래서 경구, 구강, 입이라고 해서 입을 부르는 말이 2가지가 더 있어요. 경구, 구강. 자, 이 강은 캐비티라고 해서 액체가 흘러가는 곳을 강이라고 붙여요. 그래서 구강, 입이고 경구, 입이에요. 자, 대상자가 입으로 약을 삼킬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대상자가 경구로 약을 삼킬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대상자가 구강으로 약을 삼킬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이렇게 말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더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면 돼요. 자, 금식 딱지가 붙여 있는지 또는 오심이 있는지 구토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약을 하나 먹이더라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약을 먹여야 돼요. 자, 요양보호사는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보고하고 기록하는 자이다. 자, 약을 하나 먹이더라도 사례가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자세를 잡아줘야 돼요. 반자율을 취하게 하고 투약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한다. 자, 그래서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약을 잘 삼키게 하고 위장관까지 약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준다. 자, 10번에 약을 먹으면서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구토를 하면 중지하고 보고하도록 한다. 자, 이렇게 가루약이 나왔어요. 그러면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녹인 가루약을 빨아들여서 살짝 입안에 조금씩 주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가루약은 어떻게 먹이냐? 물에 녹여서 먹인다. 자, 알약은 약병에서 알약을 뚜껑으로 옮긴 후 손으로 옮긴다. 자, 손으로 직접 알약을 만진 것을 다시 다시 약병에 넣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알약을 먹일 때는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한다. 자, 물약은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놓는다. 그러면 이 바닥으로 가도록 놓는다. 집에서 엄마들이 냄비 뚜껑 뒤집어 놓죠? 그렇게 뒤집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약이 해열제라고 물약이 써 있어요. 그러면 해열제라고 써 있는 쪽은 손바닥 쪽으로 가도록 하고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의 반대쪽으로 용액을 따른다. 그래야 이 cc가 잘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안약을 넣으려고 해요. 안약 투여. 자, 그러면 방법. 약병 겉면에 대상자 이름과 유효기간 몇 방울 넣는지 방울수를 확인하도록 한다. 자, 5번에 약의 용량을 확인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준비한다. 깨끗한 장갑을 착용할 수 있으면 착용하는 게 좋겠죠. 자, 6번에 닦을 때 공식이 있어요.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 우리가 닦을 때는 어떻게 닦느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요.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자, 깨끗한
솜이나 꺼즈를 가지고 솜 한 개에 한 번, 꺼즈 한 면에 한 번만 닦는다. 그래서 안약은 하부 결막낭 바깥쪽 3분의 1에 넣어요. 그래서 하안검 외측 1에서 2cm 높이에서 안약을 투여한다. 눈동자에 넣는 게 아니라 그 낭 부위에 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안약이 코로 다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안경 코다리 부분을 지압하듯이 이렇게 꼭 눌러줘요. 자, 왜냐하면 눈에서 코까지 이 길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비루관이라고 해요. 우리가 울면 눈물이 나오죠. 그 눈물을 흘리고 나면 콧물이 흘러요. 그래서 눈에서 코까지 이렇게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비코로난 길이다. 그래서 비루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통로를 통해서 눈물이 이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 때 우리가 콧물을 흘리는데 그것은 사실은 콧물이 아니라 눈물이다. 만약에 이제 비루관에 어떤 종양이 있거나 해가지고 이 눈물이 나가지 못하면 눈이 띵띵 붓겠죠. 자,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수많은 관들이 있어요. 이 관이 막히거나 좁아지지 않고 원래의 상태로 시원하게 뚫려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약을 넣었으면 연고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2번, 안연고를 사용할 때는 그게 어떤 연고이든 간에 뚜껑을 막고 있는 처음 부분은 짜서 버리도록 한다. 처음 나오는 것은 꺼즈로 닦아버린다. 왜냐하면 오염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케찹이나 마요네즈를 쓸 때에도 처음 나온 부분은 짜서 버려야 돼요. 우리가 집에서 마데카솔이나 후시딘 연고는 하나쯤은 다 갖고 있죠. 그때 그 연고를 쓸 때 앞부분은 좀 짜서 버리고 그 다음 것을 쓰셔야죠. 자,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것은 꺼즈로 닦아서 버리도록 한다. 그러면 연고를 짤 때도 어떻게 짜느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짠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짜도록 한다. 자, 그러면 이제 귀약을 넣을 때도 있어요. 귀약. 자, 귀약은 아픈 쪽 귀를 넣죠. 그래서 귀약도 역시나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귀약에 물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 물약이 너무 차가우면 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병을 잠깐 온수에 담가두거나 손으로 약병을 좀 따뜻하게 한다. 자, 7번에 귓바퀴는 2개를 말해요. 자, 2개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서 물약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물약을 점적하도록 한다. 자, 귀 입구를 잠깐 부드럽게 눌러주고 5분간 누워있도록 한다. 그리고 만약에 솜을 끼워준다면 15분에서 20분 동안 끼는데 꽉 끼지 말고 느슨하게 끼웠다가 반드시 제거해 주도록 한다. 자, 우리가 이제 몸의 상태에 따라서 영양제를 맞을 수도 있고 수액을 맞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수액. 그랬을 때 닌겔을 맞는다고 하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닌겔을 맞고 있는 상태에서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벗기도 하겠죠. 자, 그때 수액 세트 닌겔 줄이 빠지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빠졌으면 간호사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자,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은 중력의 높이에 의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중력의 힘에 의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액병, 닌겔병은 심장보다 높은 곳에 놓아야 똑똑 떨어지죠.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 모두 중력의 힘으로 들어가고 중력의 힘으로 나가야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 자, 그러면 닌겔을 다 받고 나서 이제 간호사가 와서 주사를 뽑아주죠. 그러면 주사를 빼면 그 혈관 놓았던 자리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 구멍을 지압하듯이 지그시 눌러주도록 한다. 여기 책에 보면 절대 비비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빈다고 무슨 일이 나냐?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고 이 피는 적혈구라는 이 피는 혈관 밖으로 나가면 적혈구가 용혈이 돼서 터져요. 산소를 빼앗기면서 터지면 그 자리가 마치
피멍이 든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있는 곳이 요양원이거나 노인병원이거나 노치원이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보호자들이 면회를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너네 우리가 안 볼 때 우리 어머니 때렸니? 꼬집었니?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멍이 들지 않도록 지그시 압박하듯이 그 주사를 놓은 그 구멍이 난 그 부위를 이렇게 눌러주도록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주사를 맞고 있을 때 붓거나 아프면은 중지하고 잠그고 간호사를 부르시면 돼요. 자, 이제 약을 보관할 때 유효기간이 지난 약물은 폐기하도록 한다. 집안에 치매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치매 환자가 그 약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상자에 잠그고 열쇠로 채워놓도록 한다. 이렇게 약을 집어먹는다,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음식물을 먹는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이식증이라고 합니다. 이상한 음식을 먹는 증상. 자, 어떤 약들은 햇빛을 통과하면 약 성분이 변질되는 약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햇빛을 직접 쏘이지 않도록 하고 차광 용기에 보관하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럽이라는 것은 너무 약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다 설탕 성분을 섞은 것을 시럽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는 게 좋고, 시럽약을 용기채 쪽쪽 빨아먹으면 침이 들어가서 변질될 수 있으므로 덜어서 먹도록 한다. 자, 이제 배설이 있어요. 자, 배설이란 무엇이냐? 우리 몸에 있는 찌꺼기, 찌찌를 몸 밖으로 버리는 것을 배설한다 그래요. 가장 크게는 소변과 대변을 통해서 많이 버려지죠. 우리가 24시간 동안 성인이 보는 소변을 모으면 적어도 1000에서 1500cc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물을 1500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빠져나가니까 우리 몸이 갈증을 호소해서 나도 모르게 그만큼 물을 먹고 있어요. 그 밸런스가 깨졌을 때 탈수가 오고 기진맥진하고 몸살이 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의 찌찌는 소변과 대변으로 버려지고 그 외에 침, 진물, 고름, 땀, 호흡 이런 것들로 우리의 찌꺼기, 독소가 버려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케어, 돌봄의 기준이 있죠. 스스로 하도록 격려한다, 지지한다, 지켜본다. 그래서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게 하고 할 수 없는 부분만 도와준다고 했어요. 배설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대상자가 변이감을 호소할 때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도록 한다. 자, 이렇게 잔존 기능 유지, 잔존 기능 보존, 잔존 기능 증진이 나와 있네요. 자, 생식기를 닦을 때는 앞에서 뒤로 닦는다.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으로 닦는다. 그래야 요로개 감염이 예방이 되죠. 요로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닦아야 되냐? 앞에서 뒤로 닦는다. 자, 이렇게 병원에서는 닦는 규칙이 있어요. 한번 보죠. 앞에서 뒤로 닦는다.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으로 닦는다. 위에서 아래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말주에서 중심으로. 긴 것은 솜 한 개를 가지고 전체를 닦으려고 하지 말고 나누어서 닦도록 한다. 솜 한 개에 한 번만 닦고 꺼즈 한 면에 한 번만 닦고, 분비물은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찬물로 씻고 더운 물로 헹구도록 한다. 자, 그러면 배설 시 관찰할 내용은 배설 전에는 인터벌, 간격을 보는 거고요. 배설 중에는 불편한지 살펴보는 거고요. 배설 후에는 배설물에 문제가 있는지 바라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고하시면 되죠. 자, 잔뇨감이라는 것은 남아있다, 요가 남아있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소변을 보고 돌아서면 왠지 시원하게 보지 못한 느낌. 잔변감이라는 것은 응가를 싸고 돌아섰는데 왠지 다 비우지 못한 찝찝한 느낌, 이런 거를 남을 잔, 그래서 잔변감, 대변이 남아있는 찝찝한 느낌, 잔뇨감, 소변을 다 보지 못한 찝찝한 느낌을 말합니다. 자, 화장실 이용 돕기. 대상자가 화장실에 가다가 낙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대상자를 관찰하도록 한다. 그리고 낙상 사고에 대비하도록 한다. 자, 이번에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그분이 할 수 없는 부분만 도와준다. 우리가 시험 문제의 정답은 바로 이거예요. 잔존 기능 유지, 잔존 기능 보존, 잔존 기능 증진이죠. 그런데 우리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몰라요. 그래서 화장실을 오고 가는 길에 낙상을 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있는 걸려 넘어질 만한 모든 물건은 치우고 미끄러운 바닥은 닦도록 한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앉거나 일어날 때 낙상이 생기지 않도록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응급한 상황이 알릴 수 있도록 벨을 설치하도록 한다. 휠체어라는 것은 의자죠. 의자인데 휠은 바퀴고 체어는 의자예요. 그러니까 바퀴가 달린 의자를 말하죠. 자, 바퀴가 달린 모든 물건에는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요. 브레이크를 잠근 장치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럴 때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어두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넘어지죠. 자,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